준비하고 내려와서 만약에 할 거다. 이제 사료비듯이 재료값이 많이 들어가요. 부자 이제 높이, 그게 진짜 중요해요. 바다 이야기를 담습니다. 시이요. 근데 맛이 다른가요? 네? 맛이 다른가요? 사실 똑같습니다. 가게 크기랑 이미지, 개체굴이 이쁘게잖아. 이거는 다 천차만별로 이제 긴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개체굴은 거의 일정하잖아요. 대표님 군대 다녀오셨나요? BP입니다. 군대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안 갈 생각입니다, 지금. 안 갈 수 있나요? 예.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 중인데 수산 계열의 종사를 한다 하면은 산업기술원으로 빠지는 제도가 있어요. 나라에서 오지 말래요. 대표님 원래 꿈이 뭔가요? 꿈이요? 돈 많은 백수였습니다. 이 직업군에 만족하시나요? 네, 이게 열심히만 하면은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확실히 되나요?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에 최대한 많이 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좀 적은 형태로 가져가지고 제가 좀 많이 씹는 편입니다. 대표님 저렇게 세워놨는데 옆으로 넘어지면 어떡해요? 큰일 납니다, 진짜. 하루가 다 패야 돼요. 아니 이게 바다로 빠지면 욕 먹은 거죠. 아빠한테 어색해진 거죠, 아빠랑 사이가. 줄이 안 묶여 있어서 예. 들었을 때 다 빠질 뻔했습니다. 아. 대표님 여기 지금 수심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해역이? 6m, 7m 안 나올까요? 5m? 저기서 한번 보고 오시죠. 물이 빠져 있어서 한 5m에서 4m, 5m 정도 나오네요. 혹시 굴이 잘 크는 적정 수온이 있나요? 물은 모든 어장이 다 똑같다 이건 아니고 어장마다도 다 틀린데 24도, 23도 가까이 않을까 싶습니다. 굴은 어떻게 보면은 고수온에서 해류 중에 고수온의 저항력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근데 굴이 요즘 조금씩 죽고 있다는 거는 진짜 큰일 났다는 겁니다. 지금 대표님 현장에서도 폐사가 발생하나요? 작년에는 여기 어장이 거의 폐사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줄에 이거 한 개, 두 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이게 노력한다고 뭐 관리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고 자연이랑 어떻게 보면 싸우는 거니까 맡겨야 돼요. 자연에 맡긴다고 하셨는데 태풍 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네? 얘는 따로 빼가지고 사면이 갇혀있는 항이 있는데 그게 항에 대피를 시켜놓는데 이런 어장은 진짜 비는 것밖에 없습니다. 태풍이 오면 어떻길래? 태풍이 오면 바람이 세고 파도가 세니까 부자 이게 털리면서 밑에까지 돌이 다 털려버리면서 다 살아나요. 떨어져 버려요. 근데 이런 상은 또 태풍이 한번 와야 돼요. 여기가 사면이 보시면은 다 섬이에요. 예. 그러니까 갇혀있어요, 바닷물이. 해각 같은 데이 떨어지면은 빈산소가 오거든요. 아. 태풍으로 또 한 번 더 밀어 청소를 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어야 하긴 하는데 정확한 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태풍 와서 피해가 나면 보험 같은 거 되나요? 예, 이거를 이제 수화를 입식이라 하죠. 수화시킬 때 이제 수화시키는 장면을 여기 알아볼 수 있는 섬이랑 같이 찍어가지고 시청에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이 나오는 거죠. 옆으로.
자세한 건 모르는데 아마 그래도 30% 나오지 않을까. 30%요? 아, 너무 작다. 자세한 건 모릅니다. 아. 대표님, 근데 불량식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실질적으로 일한 지는 한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아, 이제 가업을 물려받으시려고? 네. 장남이신가요? 위에 누나 둘이 있습니다. 아. 왜 이 힘든 일을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운동을 하다가 좀 다쳐서 진짜 답이 없다 이제. 원래 이제 공부도 안 했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뭐 하지 하다가 부모님이 이제 이거를 다 정리하려고 할 때 제가 하겠다. 처음에 대학교에 신청서 먼저 넣고 자퇴 처리하고 내려와서 나 이거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빠는 뭐 생각보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아직까지도 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위험해가지고. 공대 가서 친구들이 맨날 그 일하러도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내려와서 주말마다 일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또 자부심 같은 게 생겨서 되게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해보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공대가 좋나요? 추천하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한 분절 조금 도왔는데 한 줄이 더 남아있다는 것. 아, 오늘 또 내려가 봐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제도입니다. 출하는 몇 개월 정도 하시는 거예요? 보통 10월 달에서 10월 후반부터 길게 가면 한 5월 달까지 갑니다. 1년 내내 굴 공장이 저희처럼 박씨만 하는 데는 그렇고 가공도 같이 하면은 1년 내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저희는 10월 말부터 한 4, 5월까지 하는 거예요. 꽤 길게 하네요. 이게 후반에는 냉동굴을 뺀다고 냉동굴을 작업하는 기간이어서 그렇게 꿀값이 크진 않는데 그래도 계속 까는 거죠. 이게 돈이 나오니까 계속 작업을 하는데 이제 저희 안에 박신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인건비를 저희는 이제 굴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칼값이라고 많이 불러요. 인건비 대신 칼값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상 4, 5월 달에는 이 작업을 해도 칼값이 안 나와요. 아, 그래서 이 어장이 만약에 이렇게 출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장이 출하를 못하고 놔둬졌다 그러면은 내년 시즌 때 출하를 준비하려고 이제 부자를 사이사이 보강하면서 네네. 안 가라앉게 이제 월화가 되는 거죠. 1년 넘게 된 거를 아. 월화골이라는데 그거를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인공 채묘는 월화를 시키면 좀 많이 털려요. 약해가지고. 이제 자연 채묘는 대부분 거의 월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어장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게끔 만들어놔요. 저축 같은 거네요. 아, 살짝 보면 저축이. 근데 이자가 없어요. 사이즈가 이자가 안 되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애들이 크면 클수록 위죽고 나오니까 밖에 있던 약한 놈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아,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크긴 크는데 이제 약한 놈들은 떨어진다.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낚시하러 오셨는데요. 낚시하러 많이 옵니다. 아, 약오르지 않으세요? 조금 이거 다른 분들은 굴 몇 개만 달라 해서 미끼로 써갖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 예? 미끼요? 예, 굴을 이제 미끼로 사용하면 고기가 잘. 아, 굴도 달라고 해요? 장굴 이제 미끼용으로 사오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 옆에서 하면서 굴 사러 오나요? 이제 고정시켜 놓고 한 번씩 이모들이 커피 먹을래 물어보거든요. 네. 바쁜데 어째 먹습니까? 아시는 분인가요? 모릅니다, 저. 할만해 보여요. 아니요. 다른 양식에 비해 좀 힘들지. 아, 확실히 바다에서 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진짜 현실, 진짜 바다. 다른 양식에 뭐 사이업이라든지 누가든지 많이 들어가는데 돈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물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아, 많이 네. 물은 이제 사료비듯이 재료값이 많이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굴을 이제 생산하기 전에 자연 채묘도 붙일 때는 가리비 껍데기를 붙여야 하는데 그 가리비 껍데기도 비싸요. 그거를 가공된 가리비 껍데기를 저희가 사와야 하는데 그게 좀 비쌉니다.
그리고 자연 채묘도 붙이는데 비싸고, 그리고 여름에 붙이니까 수익도 없는데 나가는 돈은 많잖아요. 뗏목이랑 배를 2대 끌고 청룡으로 가니까. 그리고 인공 채묘도 대부분 기본 그냥 1000만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몇 개? 그래도 다 배양장마다 다른데 한 년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2개에서 3000개 정도 이런 식으로. 한 년이면 한 년이 이제 수화연 한 년 이런 식으로 한 년이라고 합니다. 1,000원. 한 1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비싸면은 만 원. 이제 줄값, 어장 줄값 한 2년 3년에 한 번씩. 그러고 다 여름에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부자값. 부자는 매년 내려요. 몇천 개씩 내리는데 부자가 저희가 알루미늄 부자를 쓰기 때문에 하나에 한 3만 3천 원 정도 합니다. 몇천 개면은 계산이 돼요. 그리고 기름값도 있고, 여름에 이제 조립이라고 공장에서 자연 채묘를 붙이면은 이제 그걸 조립을 해야 돼요. 바다에 넣을 수 있게끔. 아, 예. 근데 그것도 인건비가 또 인건비 들어나가고. 이제 굴은 한 시즌에 지금 11월, 12월 달에 못 벌면은 답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름에 이렇게 인건비도 줄 수 있고, 이제 배양장에 이제 채묘값도 주고, 부자도 사고, 이제 배 기름도 받고, 이런 거 하나 고장나면 기본 100만 원이니까. 그래도 저희 큰아빠가 있어가지고 잘 고치십니다. 큰아버지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이것도 만드셨다고요? 네, 이것도 거의 다 큰아빠께서 만든 거예요. 큰아빠 없으면은 지금 아직까지 일이 안 돼요. 지금 2차 작업합니다, 이제. 이제 끝이 보입니다. 고지가 눈앞이다. 마지막 고자를 풀고.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수라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할 일이 더 많아요. 들어가서 뗏목 놓고 저희는 바로 판장으로 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예. 오늘은 날이 따뜻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 오늘이요? 생각보다 춥진 않았어요. 진짜 춥고 바람 많이 불면은 네. 도망가고 싶어요. 다른 직업에 비해 조금 뻘 같은 게 많이 묻는다, 몸에. 힘들고 위험하다. 그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바다 일이 좀 체질인 것 같아요. 몸 쓰는 게, 아, 기계 만지는 것도 좋아하고. 이게 최근 들어서 불량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사실상 물려받는 사람이 많죠. 창업은 힘들고요. 네. 물려받는 사람이 많아요. 힘든 이유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배랑 공장은, 박신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는 게 더 좋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창업 비용이 좀 많아요.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일단 10억 넘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장이랑 뭐 좀 해서 하려면 이 정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어장을 산다 해도 관리하는 방법이랑 뭐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체면은 언제 어느 시기에 또 그렇게 해야 하는지 네. 모르니까 또 아무것도 모르죠. 네네. 창업. 그래서 더 힘들죠, 혼자서. 아, 저는 이제 큰아빠랑 아빠가 옆에서 많이 알려주고 도와주니까 이렇게까지 일을 하는 거고, 혼자 했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기특하게 잘 해내시고 계시네요. 해야죠. 선택했는데. 도저히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깡굴들은 다시 재활용을 한다고 하십니다. 깔끔하죠? 아, 아니면 이렇게 파쇄를 해가지고 비료 같은 걸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혹시 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신가요? 박싱장. 이제 굴 까는데. 예. 이거 한 바가지 얼마예요? 한 3만 원 좀 넘지 않을까요? 3만 원이요? 키로에 한 중반대. 이 작업은 몇 분 정도 걸리나요? 이 작업이요? 이 작업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니어서 그냥 천천히 한 30분이면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저 부자 터는 게 일이죠. 아, 저게 이제 진짜 죽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판장으로 도망가야지. 이 원리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여기는 펌프로 네. 저희 심장이라 생각하면 되지. 주고 뛰는 느낌으로. 저기 펌프실이 있는데 네. 물을 일정하게 말고 이런 시간처럼 반복되게 하면은 여기만 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네네. 이 물이 이렇게 떠다니면은 음악이 쪽으로 빠집니다. 뚜껑이는 여기. 아, 이렇게 헹구기 위해서 하는 어디 거. 보면 1차 시청이죠. 아, 한장은 1차 시청만 하고 본인들한테 가는 거는 2차 시청까지. 아, 이게 진짜 성수기들을 따로 모아놓고 따로 제작합니다. 아, 이게 공기 쓰겠다는 사람. 예. 뭐가 다른 거예요? 누가 봐도 딱 보기잖아. 네. 네, 좀 찢어진 애들이요? 아, 찢어지네. 이거는 진짜 판장으로 갈 거. 아. 이거는 저희가 따로 유통해서 뽑은 아, 이거는 이제 10kg씩 이렇게 포장해서 아, 판장. 여기 바코드 네네. 찍어놓는 누르기 다 이렇게 지금 다 준비한 거예요. 이게 위판장으로 가는 건가요? 근데 맛은 똑같을 것 같은데 보여주는 게 중요하긴 하군요. 예, 어떤 상품이든 간에 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정도면은 작은 겁니다. 아, 양이요? 대표님 왜 통영까지 오는 거예요? 아, 여기가 이제 판장입니다. 아, 여기 굴수협이라는 게 생겼네요. 네, 원래 여기가 이제 판장으로 부르죠. 굴수협 판장. 가격은 바로 알 수 있나요? 가격은 이제 바로 경매하면은 그 모니터에 바로 뜹니다. 아, 그러면 경매 시간은 어느 정도? 12시 정도 시작 안 할까요? 12시 반? 다 굴입니다, 저거. 다 양식장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싹 다. 아, 그럼 규모가 꽤 큰 것 같은데? 사람이 많은 거죠. 있는 사람도 이제 규모가 작은 건 아니고 이제 택배가 많으면은 이게 작을 수도 있는 거고 아, 다 다르죠. 이렇게 그냥 까는 걸만 위주로 하시는 가공 공장도 있나요? 저희가 까는 것만 아. 박신장.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박신 전문인 거. 이렇게 많다는 거는 이윤이 좀 남다르네. 양식장 이윤하고 별개로 또 박싱도 별개로 봐야 되나요? 박신은 이제 까봐야죠, 이제 물은. 아. 물은 진짜 까봐야 합니다. 양식장에도 그런 게 있는데 아까 출하할 때처럼 네. 한 년에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 다르고 이건 또 한 년에 생굴이 몇 킬로에 나오냐에 따라 아. 5m의 기준에 그 간격이 5m인가요? 아니요 길이요. 간격은 40cm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보다 좁게 하거나 뭐 넓게 하거나 다 공장마다 다른데 네. 저희는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40cm 앞에 아까 갔던 어장은 5m 이제 수심 있고 좀 먼 바다 쪽은 6m 5, 7m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다르네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어도 수하연이 줄 그리고 여기 수하연 간격 부자 이제 높이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 굴들이 당연히 이게 자연의 그것도 있겠지 영향도 있겠지만 그런 간격 줄 하나하나가 좀 크는 거에 지장을 좀 주죠. 여기는 이제 그러면 개체굴도 위판을 보나요? 아니요, 개체굴은 안 합니다. 개체굴은 그 판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소매인가요? 그렇죠. 와. 개체굴은 판장으로 오는 건 없죠. 여기 판장은 다 생굴만 지급해요. 아, 각골은 아예 예, 각골은 개인. 와 줄줄이 들어오는데요? 이제 가시는 게 어장마다 가열 조리용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디 어장인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거제 내간 어장인데 그 내간 어장에 수질 검사를 했을 때 독소가 있다. 그러면 가열 조리용으로 위판해 놓은 거죠. 독소가 없는 어장이면은 생굴 이제 그렇게 위판이 되는 거고. 독소라고 하면 약간 노로바이러스 이런 거. 살짝 그런 느낌이죠. 아, 그러니까 그걸 다 선별해서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럼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바로? 네, 지금 해서 찍어봅니다. 그거를. 오. 그리고 지금도 연구소나 뭐 그 수산 기술원이나 그런 데서 바다에 물 떠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네. 수량이라고 이런 거 가지고. 아, 이 사람들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중매인들. 중매인들이에요? 바로 여기서 경매하면은 바로 여기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럼 이분들이 가격을 시세를 형성하시겠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신 분은 수협 직원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예. 어디 꿀이에요? 내간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 아. 굴이냐 물어봅니다.
어장에 독소가 있으면 생굴로 판매를 하기가 좀 그러니까. 아. 그럼 대표님 지역은 생굴로 가능한 건가요? 저희 방금 먹었지 않습니까? 아 맞네요. 그럼 이렇게 이제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네, 기다렸다 이 안에 가면은 이제 수협 직원들이 내려줍니다. 내리고 좀 기다렸다 경매까지 보시면 아. 되시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거는 저희가 공장이다 보니까 네. 껍데기랑 뭐 뻘이랑 이런 게 많으니까 아. 여기는 식품을 관리하는 판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네. 세척을 해야죠. 그래도 이런 시스템 참 잘 갖춰진 것 같은데요. 수협이. 양식장에도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저기 이제 위에 판 보시면은 네. 이름이랑 나중에 다 뜹니다. 이제 그 전에 판장 경매하기 전에 구매인분들이 저거를 미리 체크를 해놔요. 자기가 이제 살 건지 안 살 건지 체크를 해놓고 다 적어놓고 이제 저기 위에 판에 띄우는 거죠. 저기 보면 지금 띄어 있잖아요. 네. 나중에 경매가 되면 가격도 같이 뜹니다. 그 짜이먼을 계속하면 안 좋은 거. 저게 계속 길면은 꼴이 사는 사람이 없어서 사달라는 뜻이거든요. 아 저렇게 지금 끌고 계속 있는 사달라고 저런 식으로 바로바로 가격 떠버리죠. 아 가격 좋은가요 오늘? 아니요, 지금 시세는 별로인 것 같아요. 한 상자에 12만 원. 10kg 기준에 한 상자에 20kg 아 20kg. 얼마 받으실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저기 다 기계로 이제 손으로 안 하고 이제 기계로 바뀌었거든요. 저기 보시면 눌리시고 계시는데. 안 사가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사람도 물리기인데 아무도 안 걸고 있다가 나중에 개인중에 안 된다고 소리 하는 거는 그거는 알지. 무슨 안 상황인가요? 물고 오는 거는 기계가 안 되나 봐요. 계속 안 사니까 계속 기계 안 사는 이유가 뭐예요? 꿀이 안 좋거나 자기가 청정했던 꿀이 안 좋거나 그럼 진짜 값이 내려가죠. 경매가 시작됐는데 삶은 소리가 좀 큰데 아, 속꿀이어서 작은 꿀입니다. 얼마에 된 거예요? 지금 13만 4천 원 됐어요. 오? 잘 받았는데요? 이제 큰 꿀 똑같이 1,000원 차이로 나옵니다. 만족하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사실상 모르겠는데 네. 다 금액이 비슷하게 나온 거면 괜찮은 거 모르겠습니다. 잘 나온 편 같은데 12,000원짜리 중간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공장 가서 마무리 작업하고 오후 판장 갈 거 바로 준비해야 돼요. 아 그럼 이제 제가 항상 마지막 인터뷰 때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예. 귀여라든지 어업인 후계자라든지 신규 어업에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어업에 네. 이제 공사를 한다 하면은 일단 좀 성실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성실해야 하고 딴짓만 안 하면은 돈이 되나요? 충분히 진짜 딴짓만 안 하면 돈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딴짓이 뭔가요? 그건 상상하긴 하는데 그리고 이게 자체가 혜택도 많고 각 시청 군청에서 뭐 지원금도 많고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바다랑 좀 잘 맞아요. 저는 해보니까 이제 진짜 딱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는 것 같고 다른 새로운 걸 더 발전시키고 이제 도전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한 10년 뒤가 정말 궁금한데 늘 건승하시고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자기 선택이잖아요 사업은. 그렇죠. 그 양날의 칼을 잘 사용하시길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